혹여나 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작은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 자동차 부상치료비에서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내 돈의 속사정 마이머니TV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운전자 보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운전자 보험의 보장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변경사항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운전자 보험 합의금 지원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게 단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되는 첫 번째 특약이시고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아까 얘기했던 합의금 지원이 나오는 특약입니다. 현재는 2억, 최대 2억까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예전에 가입하셨던 상품들은 한도가 조금 더 낮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변호사 선임비인데요. 우리가 당연히 합의를 하고 법정까지 가려면 변호사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 쓰는 비용이 지원이 나오는 게 변호사 선임비인데요. 이거는 이제 현재는 최대 3천만 원 한도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예전에는 500만 원 이렇게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었던 상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로 되어 있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지금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나 지금 한도가 다 높게 상향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벌금입니다. 우리 합의를 해서 법정에서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합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감형의 요건이 되긴 하지만 벌금을 피해 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벌금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 게 이 벌금 담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벌금이 원래 2천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2천만 원이 최대였는데 현재는 이제 스쿨존의 사고에 대해서는 3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3천만 원 한도 내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것 또한 예전 가입자분들은 벌금에 대해서 2천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벌금 중에 대물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인벌금이랑 다른 거고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가로수나 가로등 혹은 나외, 담벼락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를 냈을 때 벌금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배상 처리를 다 완벽하게 하시게 된다면 벌금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준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벌금이 나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준비를 좀 해놓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특약이고요. 보험료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어차피 가입하신다면 같이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거니까요. 이 벌금은 현재 이제 500만 원 한도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거는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특약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필수적으로 좀 가입을 하시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 특약인데요. 바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입니다.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말 그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시에 치료비가 나오는 특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해 급수라는 게 있어요. 1급에서 14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상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급은 굉장히 많이 다친 거겠죠. 그리고 14급은 좀 경미한 부상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 14급이 중요한 게요. 이 경미한 부상에 해당하는 14급은 염좌나 타박상 시에 이제 14급 진단을 받으시는데요. 대부분 이제 사고가 나서 병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14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 14급 시 보상받는 게 10만 원부터 20, 30, 40, 50 최고 이제 5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게 얼마 정도로 내가 책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 차이가 좀 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50만 원 다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사고 날 일이 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혹여나 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작은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 자동차 부상치료비에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꼭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 자동차 부상치료비는 나중에 이제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어떤 특약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컨텐츠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만큼 이제 이 자동차 부상치료비는 고객들한테 좋고 보험사에서는 싫어하는 특약이다. 그만큼 손해율이 높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하자면은 이 운전자 보험, 첫 번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두 번째 변호사 선임비, 세 번째 벌금, 네 번째 뇌물 벌금, 그리고 다섯 번째 자동차 부상치료비, 이렇게까지 가입하시는 걸 이제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보험 상품의 상해 쪽, 골절 진단비나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 일당 이런 걸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운전자 보험에 굳이 추가로 넣으실 필요가 없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별로 그런 특약들이 없다 하시면 이 운전자 보험에 추가로 상해 담보들을 넣으실 수 있거든요. 상해 특약들까지 같이 가입을 하셔서 만드는 게 이 운전자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근데 이 운전자 보험 앞에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이랑 현재랑 이제 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 체크해보시고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시고 변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빨리 변경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운전자 보험은 어차피 거의 소멸성 보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또 운전하는 기간 동안 가입을 하시는 보험이고, 운전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면 가지고 가시지 않으셔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보험료로 보장 한도를 좀 크게 가지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거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예전 운전자 보험에서는 혜택이 안 되는 게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변경하셔야 되는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2009년 10월 이전 가입은 합의금 지원이 나오는 게 이름 자체가 달랐어요. 형사합의금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고, 이 형사합의금은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액보상이에요. 현재는 실손보상이고, 이 정액보상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합의금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형사합의금을.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고 피해자랑 합의를 했는데 한 1,000만 원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분이 많이 다치진 않으셔서. 그렇다면은 사실은 2천만 원 한도가 있어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합의금만 지급을 하는 게 현재 보험이라면, 이때는 정액이라서 2천만 원을 다 주는 게 2009년 10월 이전의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1,000만 원에 했다. 그래도 이 운전자 보험에서는 내가 2천만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지급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한도가 너무 작다는 거. 예전에 이때는 합의금 한도가 최고 3천만 원 이렇게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2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3천만 원은 너무 작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합의금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는 우리 아까 전에 10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 그리고 중상해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이때의 운전자 보험은 이 중상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중승자 보상도 안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무조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법은 이 부족한 부분만 채워서 하나를 더 가져가시던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운전자 보험 2개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굳이 정액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차라리 2009년 전에 운전자 보험 해지를 하시고 현재 실손으로 새로 전환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7년 1월 이전에는 합의금을 선지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합의를 1,000만 원을 했다, 혹은 사고가 좀 크게 나서 내가 합의금을 5천만 원, 1억을 줘야 된다 이랬을 시에 합의금을 내가 상대방한테 내 돈으로 먼저 주고 나서 보험사에 이제 후청구를 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현재 2017년 1월부터는 선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5천만 원 합의를 했다 하는 이 합의서 제출을 하면 보험사에서 이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을 해주게끔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2017년 1월 이전 가입자분들은 변경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갑자기 내가 이런 합의금 큰 돈을 내려고 하면은 막 땡빚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같은 금액이면은 더 좋은 조건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2019년 1월 이전 가입자분들은 한도가 굉장히 다 낮게 되어 있으셨어요. 합의금이 3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 밖에 없으셨고요. 현재는 합의금이 2억, 변호사 선임비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당연히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같은 보험료로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면 변경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2020년 4월 달에 또 큰 부분이 생겼어요. 우리 민식이법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스쿨 전에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가 진짜 3천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늘어났거든요. 근데 기존은 이제 벌금이 다 2천만 원까지 밖에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만 또 채워서 가져가려고 하면 이중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2020년 4월 이전 가입자분들도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20년 4월 이전 가입자분들은 일단 변경을 하셔야 되는 사항에 다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의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보험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 맞춰서 이제 운전자 보험을 변경할 것인지 전환을 할 것인지 혹은 추가로 부족한 부분만 가져갈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운전자 보험 지금 당장 꺼내서 한번 한도 부분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기준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같은 보험료로 보장을 더 좋게 크게 가져갈 수 있다면 당연히 변경을 하시는 게 더 이득이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와 꼭 상의 후에 전환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일단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